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오랜만에 흉가폐가를 소개해드리는 남양 특징 시간입니다. 가끔 남양 특집을 오타낸 게 아니냐고 하시는데 남양 특징으로 제가 이름 지은 겁니다. 이름 바꿀까? 자, 아무튼 오늘은 우리나라 3대 흉가 중 하나인 늘봄가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래저래 소문만 무성한 곳이지만 과연 어떤 일이 있었고 현재는 어떨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시죠. 각종 커뮤니티, 유튜브, 방송사에서 대표 흉가로 하도 많이 다뤄진 곳이 바로 이 늘봄가든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알만한 유명한 흉가가 바로 이곳이죠.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에 위치한 이곳은 그 시작점이 언제인지는 모르나 2004년 봄에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늘봄가든에서 겪은 일이라고 하는 글이 올라옵니다. 당시 방송작가였던 글쓴이가 늘봄가든에서 촬영 후 있었던 일을 적었는데요. 이 작가의 글에 따르면 늘봄갈비에서 촬영을 시작하자 자꾸 캠코더에 포커스가 맞지 않았고 배터리가 방전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핸드폰은 수신도 잘 됐고 배터리 문제가 없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결국 늘봄갈비에서 섬뜩한 경험을 했다는 이 글이 화제가 되면서 늘봄갈비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제가 자꾸 늘봄갈비라고 말씀드리는데 원래 간판을 보면 늘봄갈비로 적혀있고 작가 또한 늘봄갈비를 다녀왔다고 적어놨습니다. 그 이야기가 올라온 이후 늘봄갈비를 찾는 흉가 탐방 마니아들이 많아졌고 심지어 중고등학생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유튜브니 스마트폰이니 이런 게 없어서 흉가 탐방 동호회 사람들이 모여서 다같이 이곳에 방문하기도 했죠. 문제는 다들 인터넷에 후기를 올리다 보니 별의별 괴담들이 많았습니다. 누구는 이곳에서 도깨비불을 봤다고 주장했고 누구는 천장에서 여자 귀신을 목격했다는 글을 적었죠. 그러다 2009년에 늘봄가든이 다시 한번 유명해지게 되는 글이 올라옵니다. 당시 DC인사이드에서 제천 늘봄가든의 괴담이라고 글이 올라왔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10수년 전 늘봄갈비는 그 주변에서 꽤나 유명했던 맛집이었다. 종업원 한 명과 주방장을 맡은 사장 그리고 그의 아내가 식물인간이 된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딸이 죽고 얼마 뒤 종업원도 교통사고로 즉사했다. 이 때문에 장사가 되지 않자 사장이 주방에서 가스를 틀고 자살을 했다. 이 글 때문에 또다시 늘봄가든이 주목을 받으면서 너도 나도 늘봄가든 체험을 하러 이곳을 찾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방송사에서도 이곳에 무당이나 퇴마사를 데리고 와서는 천장에 귀신이 있는 게 맞고 이곳에 원귀들이 많다는 방송을 내보내죠. 뭐 당연하게도 이 모든 괴담들은 죄다 순 엉터리였고 작가들이 만들어낸 소설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괴담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있었죠. 실제로 이 주변에 살던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얼추 그 괴담의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제천에서 원주로 넘어갈 때 늘봄갈비 앞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사가 잘 됐고 근처에 있는 세명대학교 교수들이 단골로 올 정도였다고 하죠. 하지만 중앙고속도로가 생기고 나서는 이 앞을 지나는 교통량이 줄어들고 당연히 이곳을 찾는 손님도 자연스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장사가 망했던 거죠. 늘봄가든의 또 다른 괴담을 보면 이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원혼들이 교통사고가 나게끔 사고를 부추긴다는 글이 있죠. 심지어 늘봄가든 안에서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괴담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늘봄가든의 주변 지형을 보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도로에서 커브를 도는 길목에 늘봄가든이 있어서 교통사고가 안 나는 게 이상할 정도로 위험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바로 가게 안으로 차가 들어갈 정도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이곳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건물 앞에서 길을 건너다가 죽은 사람도 있었고 차가 가게 마당 쪽에 박혀서 사고가 난 적도 있었죠. 이런 걸 보면 괴담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대충 예상이 되시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교통사고 원혼이 있다는 둥 가게 안에서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괴담들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늘봄가든의 실제 역사를 보시죠. 이웃마을에 살던 최모 씨가 이 땅을 사서 건물을 직접 지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늘봄갈비라고 하는 가게를 열어서 장사를 했고 몇 개월 장사를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그러다 중앙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장사가 잘 안되기 시작했고 주인만 3번이 바뀝니다. 결국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그냥 간판 내리고 방치를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대한민국 대표 흉가가 되어버린 거죠.
이 소문 때문에 몇 년 동안 매물을 내놔도 팔리지가 않았는데, 그러다 2012년에 한 불교 신자가 이곳을 매입합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법당도 만들었는데 당연히 장사가 안 되어서 2015년에 다시 이 땅을 팔죠. 그 다음해인 2016년에는 늘봄 힐링 카페로 운영이 되었다가 3년 뒤인 2019년에 같은 사람이 제천 풍천장어집으로 업종을 변경합니다. 그러다 또다시 산골 이야기라는 식당으로 바뀌게 되죠.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늘봄 가든은 원기가 가득 찬 흉가는 아닙니다. 다만 애초에 목이 저렇다 보니 당연히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라리 이렇게 흉가로 유명해진 마당에 장사를 할 거면 그걸 오히려 역이용했던 게 어땠을까 싶습니다. 귀신 나오는 집, 이런 식으로 가게를 운영하면 더 잘 되지 않았을까요? 저도 공포 커뮤니티를 오래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흉가들을 제보받았습니다만 진짜 흉가들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절대로 일반인들이 잘 알 수 없는 곳들이 많고, 저런 후미진 곳이 아닌 진짜 귀신 나오는 흉가들은 서울 한복판에도 많거든요. 물론 유명한 곳 중에서는 실제 흉가도 있지만 늘봄 가든은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